그 아래에 있는 것들은 모두 매각과 동시에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인수할 권리는 없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딱 정리를 해보면 이 물건의 경우에는 권리 분석이 매우 간단합니다. 임차권 문제 말고는 특별한 문제가 없죠. 그리고 임차 보증금도 3억 4천만 원이니까요. 그보다 약간 예를 들어서 한 3억 5천 정도 쓰면은 특별히 추가적으로 인수할 부분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요. 이 경매 사건의 경우는 일반 경매 사건과는 달리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 하나만 확인이 되면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최근 경기도 아파트가 입찰 경쟁률 뿐만 아니라 낙찰가도 급격히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오늘 다룰 물건도 경기도 소재 아파트인데요. 특히 거래가 잘 된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한번 유찰돼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물건을 입찰 전에 이 부분만큼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료상으로 봤을 때 권리 분석이 쉬워 보이더라도 거기에 숨어있는 함정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되면 크게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물건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이제 아파트에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하나만 확인이 되면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경매 사건 자료를 보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이 필요한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끝내 요런 아파트처럼 오늘 사건 자료인데요. 소재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례동입니다. 대지권은 약 16평이 좀 넘습니다. 건물의 전용 면적이 25.7평입니다. 감정가는 4억 5,600만 원인데요. 제가 최근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니까 실제 거래된 시세는 4억 2천에서 4억 4천 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한번 유찰이 됐어요. 70%를 최저가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진행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1차 때 유찰이 되고요. 2차 매각일이 2025년 6월 17일입니다. 최저가는 감정가 대비 70%인 3억 1,920만 원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 부분만큼은 꼭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어떤 것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임차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 이 물건에 대한 임차 현황을 정리한 자료인데요. 비록 그 대항력은 없지만 외국인이 2명 존재하는 걸로 지금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아래에 김진모 씨입니다. 이 김진모 씨는 보증금이 있고 또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 전입일자를 보면은 2021년 8월 6일입니다. 그 위에 잠깐 그 말소 기준권리 일자를 보겠습니다. 말소 기준권리 일자를 보니까 2021년 11월 22일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김진모 씨의 전입일자가 빠른 거죠. 그래서 대항력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확정일자도 같은 해 7월 16일 날 받았고, 특히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2024년 6월 10일 날 배당요구를 했는데 그 배당요구 종기가 바로 위에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2024년 6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진모 씨는 배당요구 종기 내에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한 것이죠.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배당만 되는 지장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보증금은 3억 4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옆에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방금 말씀을 드려서 확인을 해본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최저가로 낙찰됐을 때 과연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을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한번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현재 최저가가 3억 1,920만 원입니다. 따라서 현재 최저가로 낙찰을 받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보증금 일부를 인수를 해야 되겠죠. 한 2천만 원 남짓 인수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낙찰가를 쓸 때부터 어차피 뭐 3억 4천 이하로 쓰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3억 4천만 원 이상 여기에다가 집행비용을 더하게 하고 또 선순위의 조세채권 등이 있다고 하면 그 금액을 더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어차피 낙찰받는 게 목적이니까 좀 더 낮게 쓰는 것보다는 높이 써서 낙찰 확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이 물건에 이 임차권보다 더 선순위로 배당받을 자가 없다고 하면은 결국은 낙찰받는 사람은 3억 4천만 원 정도 뭐 그 정도 선에서 이 물건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아까 현재 시세가 약 4억 2천에서 4억 4천 사이라고 했으니까 8천에서 약 1억 정도의 차이를 두고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임차인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혹시 등기부상에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 것도 마저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죠. 바로 아래에 그 등기부 현황을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요. 두 번째 항목에 있는 근저당권, 하나은행의 근저당권입니다.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어서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은 모두 매각과 동시에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인수할 권리는 없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딱 정리를 해보면 이 물건의 경우에는 권리 분석이 매우 간단합니다. 임차권 문제 말고는 특별한 문제가 없죠. 그리고 임차 보증금도 3억 4천만 원이니까요. 그보다 약간 예를 들어서 한 3억 5천 정도 쓰면은 특별히 추가적으로 인수할 부분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 물건의 경우 임차권보다도 선순위에
조세나 그 밖에 다른 채권이 없는지 이것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조세 채권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는지 먼저 등기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아래 이제 등기부 내용을 보면은 두 번째 항목, 세 번째 항목, 근저당권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가압류가 두 건 있고, 마지막 여섯 번째 부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가 있는데,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는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등기부를 보니까 조세채권의 압류 이런 것들은 현재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물건에 배당받을 조세채권이 전혀 없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이릅니다. 왜냐하면 등기부상 압류가 안 됐다 하더라도 교부청구 방식으로, 그러니까 배당요구 종기까지 교부청구가 들어오면은 조세채권도 배당받을 자격이 있고요. 그리고 그 조세채권이 만에 하나 법정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빠르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예상치 못하게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고 그 반사적 효과로 낙찰자가 그 잔액을 인수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압류가 없다 하더라도 혹시 조세채권 등이 배당 요구를 한 것은 아닌지 이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건 어디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냐면 문건 송달 내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건 문건 송달 내역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 문건 송달 내역인데요. 사건 번호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2024 타경 2796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문건 송달 내역인데요. 이 문건 처리 내역을 보니까 간단합니다. 만약에 조세 채권이 교부 청구가 들어왔다든가 또는 다른 공과금 등이 교부 청구 내지 배당 요구가 들어왔다. 그러면 바로 이 부분에 기재가 돼야 되는데 매우 간단하죠. 자, 어쨌든 이 자료만 가지고 본다고 하면 조세 채권에 대한 교부 청구는 없다. 그렇다면은 뭐 조세 부분은 법정기일 같은 거 따질 필요 없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경매 사건의 경우는 일반 경매 사건과는 달리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료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중, 자, 이 부분이죠. 관련 사건 부분에 보면은 2024 타경 3636이 그리고 중복 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물건의 경우에는 경매가 한 건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중 경매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선행 사건이 취하가 되고 후행 사건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등기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 등기부인데요. 여기 순위번호 2번에 보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나오고 현재 소유자는 이형모 씨가 소유자다. 자,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순위번호 5번을 보면 이미 소멸돼서 주말되긴 했지만은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습니다. 사건 번호는 앞에서 봤던 2024 타경 3636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행 사건이 됩니다. 당시 그 채권자는 주식회사 DGB 캐피탈인데요. 이 경매 사건은 나중에 이제 취하가 되는데요. 어쨌든 그 취하가 되기 전에 순위번호 8번을 보면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중복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후행 사건이죠. 그리고 이 사건의 사건 번호는 현재 사건 번호인 2024 타경 2796입니다. 채권자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에서 경매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순위번호 5번의 임의경매 개시 결정 취하가 언제 됐냐면 바로 이 부분이 나옵니다. 순위번호 9번 안에 보면은 5번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말소 2024년 6월 12일 날 취하가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순위번호 5번에 있는 임의경매 사건에 의해서 진행이 된 거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후행경매 신청이 들어오고 그 후에 선행사건이 취하가 된 겁니다. 왜 이제 이걸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이처럼 이중경매가 된 상태에서 선행사건이 취하가 되고 후행사건에 의해서 진행이 될 때는요, 문건 송달 내역이 각각 사건 번호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따라서 문건 송달 내역이 두 개로 구분된다는 것이죠. 방금 봤던 그 문건 송달 내역은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후행사건 2024 타경 2796 이 사건의 그 문건 송달 내역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뭐 특별히 조세 채권 등의 교부 청구가 들어온 사실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보지 마시고 혹시라도 그 선행 사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선행 사건의 문건 송달 내역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도 특별한 내용이 없다 그러면은 임차권에 대해서는 따로 크게 염려할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예상하지 못하게 선순위 세금 때문에 임차 보증금을 추가적으로 인수한다. 이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선행 사건에 대한 문건 송달 내역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선행 사건에 관한 자료인데요. 여기 사건 번호 보시면 2024 타경 3636입니다. 여기 이제 문건 송달 내역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특히 이 문건 처리 내역 부분을 잘 보십시오. 여기에 교부 청구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쭉 보시면은 여기 지금 5번째 항목에 교부권자. 근데 이건 국민연금공단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앞에 그 압류 사건 하나 있었잖아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배당 요구권자,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서 제출. 이건 특별히 뭐 조세에 관한 건 아닙니다. 조세는 교부 청구라고 하는 것이고 배당 요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또 가압류, 임차권에 대한 배당 요구 사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여기 이제 교부권자, 이 김포시로 지금 보여지는데 교부 청구가 되어 있는데요. 김포시 같으면 재산세니까 그 금액이 뭐 크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선행사건의 문건 처리 내역도 봤지만 여기에 특별히 뭐 우려할 만한 조세채권의 교부 청구 내역은 나타나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사건 자료로 돌아와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의 경우에는 현재 최저가가 3억 1,920만 원이지만 이 금액으로 낙찰 받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순위 임차 보증금이 3억 4천만 원이니까 이 금액 미만으로 낙찰을 받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혹시라도 이 물건에 선순위 임차인보다 더 선순위로 배당받을 조세 채권 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요.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중계무의 사건이라서 선행사건 문건 송달 내역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후행사건 문건 송달 내역까지 다 봤지만은 특별히 조세 채권으로 볼 만한 그런 교부 청구 내용은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국은 낙찰 대금을 예를 들어서 한 3억 5천만 원 정도 쓴다라고 가정하면은 집행비용을 빼고 대부분은 다 임차인이 배당을 받아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아까 자료에서 봤지만은 김포시에서 교부 청구한 내용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재산세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 재산세마저도 그것이 비록 이제 당해세이긴 하지만은요. 그렇다 하더라도 법정기일이 임차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 발생 일자보다 늦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재산세가 먼저 받아갈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적은 금액일지라도 임차권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물건의 경우에는요, 특별히 하자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입찰가를 얼마 정도 써야 과연 낙찰에서 성공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